안녕하세요. 김하진의 오늘은 뭘 먹지의 김하진입니다. 요즘 아침 식사 잘하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도 아침 식사 거르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루 세 끼 중에요. 아침 식사가 제일 중요하듯이 아침 식탁에 함께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루를 여는 아침 식탁에 웃음이 하하하하 그리고 넘쳐나야 하루가 잘 풀린다는 얘기겠죠.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 식사 꼭 하세요. 그럼 김하진의 오늘은 뭘 먹지?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요리! 고등어 튀김과 소스. 고등어 한 마리, 밑간 양념에 들어갈 청주 한 큰술, 다진 마늘 한 작은술, 간장 한 큰술, 고운 고춧가루 2 작은술, 맛나쯔유에 들어갈 설탕 2 큰술, 맛술 4분의 1컵, 물 2분의 1컵, 가다랭이 포 15g, 간장 2분의 1컵, 만나 폰즈에 들어갈 사과 간즙 3큰술, 레몬즙 2큰술, 만든 만나쯔유 1컵, 다시마 가다랭이 국물 3큰술, 실파 10g, 만든 만나 폰즈 1컵, 무 간 것 3큰술, 튀김가루, 튀김기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볼까요? 고등어는 비린내가 나지 않는 싱싱한 것으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석장뜨기를 해서 장가지를 모두 없애주시고요. 큰 유리볼에 준비한 양념들을 넣어 밑간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손질한 고등어는 밑간 양념에 재워두시고요. 냄비에 먼저 물을 붓고 간장, 맛술 등을 넣어 끓여주세요. 그 다음에 불을 끄고 가다랭이 포를 넣어 5분간 우려낸 뒤 건져내시면 맛있는 만나쯔유가 완성되거든요. 만든 만나쯔유와 사과즙, 레몬즙 등을 넣어서 만나 폰즈도 만들어주시고요. 양념에 잘 재워둔 고등어에 튀김가루를 묻히고 잘 달구어진 기름에 넣어 노릇노릇하게 튀겨주세요. 잘 튀겨진 고등어를 체에 받쳐 건져낸 다음 준비한 만나 폰즈, 무 간 것, 실파를 함께 곁들여 주시면 바삭바삭 고소한 고등어 튀김과 소스 완성!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가 좋아하는 고등어를 가지고서 제가 일본 스타일인 고등어 튀김과 소스를 만들 건데요. 와, 고등어가 신선하니까요. 비린내가 전혀 없어요. 무조건 생선이나 해물은요. 물이 좋다, 아주 싱싱하다면 냄새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비린내가. 그래서 이 고등어를 갖다가 오늘 저는 한 마리를 샀는데요. 고등어 가격 요새 저렴해요. 먹거리 요새 시원찮잖아요. 고기다, 닭고기다 참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럴 때는요. 야채나 해물을 먹으면 좋은데요. 요새 덩달아서 고등어 가격도 올라가긴 해요. 해물이. 그런데도 고등어 한 마리 뭐 몇천 원이면 사니까 사서요. 손질을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해물 파는 사람들이 손질을 다 해주는데요. 이게 어떻게 손질을 한 거냐면 석장뜨기로 손질을 한 겁니다. 석장뜨기라고 설명을 하는 거는 양쪽에 붙어있는 살을 떠내고 나면요. 가운데 뼈하고 머리가 남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를 석장뜨기인데요. 이렇게 석장뜨기를 한 다음에 잔가시를 없애세요. 왜냐하면 잔가시가 붙어있게 되면은 아이들이나 그 다음에 어른들이 드실 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잔가시를 다 없앤 석장뜨기 한 거를 갖다가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토막을 낼 거예요. 토막을 내실 때는요. 너무 조그맣게 내진 마시고요. 자, 몇 토막을 내면 좋으냐면 4토막 정도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반을 잘라주시고요. 또 반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4등분을 내주시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등분 낸 고등어 여기다 이렇게 옮겨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조각을 갖다가 이렇게 4등분을 내주시면 좋은데요. 고등어는 싱싱하지 않으면 살이 다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싱싱한 고등어를 갖다가 살만 발라낸 걸 이렇게
네 토막으로 지금 토막을 냈습니다. 이렇게 네 토막을 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어를 갖다가 양념에다가 밑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음식이나 한국 음식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이렇게 밑간을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어 밑간을 할 때는요, 여기다 이렇게 볼 준비해 주시고요. 넣는 게 뭐냐면, 이건 간장이에요. 간장이 이렇게 집어넣고요. 오늘 여기다가는 소금을 하는 게 아니라 간장이에요. 간장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청주를 넣어주세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청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다진 마늘이에요. 다진 마늘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 아주 고등어 먹을 때 칼칼한 맛이 살아나게끔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고등어에 이렇게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서요. 다 이렇게 지금 양념을 제가 섞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념이 다 고루고루 섞어졌으면요. 고등어를 여기다 재울 거예요. 그래서 재울 때도요. 막 주물러서 하지 마시고요. 살살살살 해서 재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렇게 양념을 다 만들어 가지고요. 고등어를 이렇게 재우면 좋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치우고 여기다가 이렇게 살에다 이렇게 재워 볼게요. 제가 볼에다 재우려다 보니까 살이 부서질 것 같아서 접시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양념을 다 고루고루 뿌리면서 이렇게 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재우다 보니까 저거 한국 음식 아니야? 그러실 것 같은데요. 분명히 저는 지금 일본 가정에서 먹는 지금 일본 그 식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밥 반찬에서 먹어도 좋지만요. 간단한 술안주로 먹을 때도 괜찮거든요. 매콤한 맛이. 네, 일본 사람들도 매콤한 거 좋아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양념장 다 얹어서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재울 때는요. 양념이 다 고루고루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요. 여기에는 술이 들어가 있어서 비린내가 많이 나지도 않고요. 마늘하고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얼큰한 맛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재워가지고 냉장고 속에다가 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이렇게 넣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는 고등어를 다 양념한 걸 갖다가 냉장고 속에 넣어두셔서 5분이나 10분 정도 이렇게 놔두시게 되면요. 고등어의 양념이 쫙 들어가서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대형 냉장고가 있어도요. 오늘은 넣지 않을게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너무 번잡스러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거를 한쪽으로 치워놓고 다음 음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치워놓고 그 다음에 분명히 제가 고등어 튀김과 소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만나폰즈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나폰즈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만드느냐면요. 여기다 이렇게 불을 틀어주세요. 불을 틀어주시고요. 여기 불이 약하니까 앞으로 옮겨서 센 불에다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자, 여기에다가 넣는 게 뭐냐면 간장 여기다 넣어주세요. 여기다 간장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맛술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넣는 게 설탕이거든요. 설탕도 여기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한번 끓이세요. 끓어오르면 불을 끈 다음에요. 집어넣는 게 뭐냐면 요 가다랭이포, 갓소부시를 집어넣고 5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받쳐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다랭이포 같은 경우는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끓여 먹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끓일 경우가 생기게 되면요. 살짝만 끓이지 이렇게 오래 끓이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막 팔팔 끓는 물이 됐든 간장이 됐든 불을 끈 다음에 집어넣고 5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받쳐내거든요.